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크리미널로입니다. 자, 이제 공개 강의가 끝났어. 이제 공개 강의 끝나면 이제 다 어디로 가? 온라인 세계로 좀 들어가십니다. 쫙, 그렇죠? 온라인으로. 왜냐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첫 번째 금요일이다. 또 금요일 날 또 많이 안 나오세요. 네, 금요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강의가 많아. 그래서 지금도 월, 수, 금하죠? 크리미널로 하지? 그 다음에 목일은 에비던스예요. 그럼 일주일에 5번 해. 그리고, 지나면 또 문제풀이 강의하고. 그거 일반적으로 한 5번은 해요. 일주일에. 근데 어떨 때는 6번, 7번도 해. 그렇죠? 근데 다른 학원은 일주일에 많아야 2번? 이렇게 될 거예요. 강의 수로 보면 우리가 한 2-3배는 많다. 적어도 3-4배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문제풀이 강의를 저희가 다 하니까 5배 정도는 많을 거예요. 진짜 5배 정도는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이론을 주구장창 하시면 안 됩니다. 이론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리뷰를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책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 가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하시면 안 돼요. 문제풀이로 해가지고 내가 룰을 더 많이 알려고 생각하셔야지 내가 이론을 왜 이게 모르지? 라고 생각하면 자꾸 이론을 생각하시면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접근 방법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론도 막 사법고시 막 했던 것처럼 막 너무 자세하게 또는 너무 세세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책에 있는 건 다 해,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강의는, 맞지 않는 강의입니다. 절대. 그래서 모 학원에 제 강의도 보고 어차피 떠 있으니까 다른 학원에 몇 개 안 돼. 한 2-3개 뿐이 안 돼요. 저희 제외하고는 봤는데 그런 강의는 안 됩니다. 문제풀이 위주로 강의로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크리미널로하고 크리미널 프로시는 저는 6번에 끝낼 생각입니다. 6번에. 그래서 오늘은 뭘 하냐면 크리미널 로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리뷰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목요일날 수업 들으신 분? 그치? 목요일날 수업 들었어? 오케이. 그렇죠. 들었죠. 이게, 봐봐. 우리 7법 중에 가장 어려운 거는 우리 7법을 톨츠, 그 다음 컨트랙, 그 다음에, 순서는 제가 그랬죠. 톨츠하고 크리미널 로하고 크리미널 프로시저하고 뭐 순서 조금 바꿔야 되냐. 컨트랙하고 특히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은 컨트랙하고 리얼 프로퍼티 순으로 하셔야 됩니다. 컨트랙 먼저 하고 리얼 프로퍼티. 그 다음에 시빌 프로시저, 그 다음에 에비던스, 그 다음에 컨노야. 그치? 컨노야.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에비던스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에비던스를 하루 들으시고, 에비던스 너무 어려운데? 설명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야. 오케이? 어려워, 에비던스가. 그쵸?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2L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2학년 때, JD도.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래서 저희가 겨울 학기 있잖아요. BI 과정 겨울 학기. 그게 크리미널 프로시저를 앞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에비던스를 배치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나마 크리미널로하고 크리미널 프로시저를 좀 들으면 에비던스가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왜냐면 크리미널 프로시저에 버든 오브 프루프도 나오고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근데 딱 한 번 에비던스를 앞에 배치했어요. 에비던스를 난리 났죠. 왜? 단톡방에도 난리 났고 왜? 내가 진짜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왜냐면 어려워, 에비던스는. 절차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하는 순서도 크리미널로 시빌 프로시저 하고 그 다음에 에비던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비던스는 어떤 과목이냐면 시험 보는 그날까지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수학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면 수학을 못 풀듯이 에비던스도 그 감을 잃어버리면 못 풉니다. 따라서 계속 조금이라도 하루에 5문제 또는 2월 시험을 본다면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 한 달 남겨놓고는 틀린 문제 위주로 쫙 계속 봐야 되는 게 에비던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라. 그 대신 크리미널로 톨츠는 우리 받아들이기 너무 쉬워. 오케이. 알아. 근데 문제 풀면 틀려. 이게 안 나와요. 제가 맨 처음에 풀 때 제 밑에 94% 있었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나오거든요. 94%는 내가 밑에 있었어. 그러면 네이티브 딱 포함해서 나는 그래도 6% 안에 드는 사람이잖아. 5점 몇 프로 안에 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음 시험에 크리미널로 했는데 9.4%가 내 밑에 있었어요.
9.0. 그러니까 들쑥날쑥 할 수 있는 과목이다. 받아들이기는 좋은데 그 뜻을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틀릴 수 있는 과목이다. 하지만 에비던스는 한번 딱 잡아놓어. 에비던스, 리얼 프로퍼티 특히 컨스티튜션 로는 한번 잡아놓으면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나 맨 처음에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비던스를 푸실 때는 반드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지금 코트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푸셔야 돼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풀면 안 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코트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에비던스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강의는 제 강의가 있어요. 근데 새 책으로 에비던스 강의는 제 강의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구판의 강의가 제 강의가 있습니다. 혹시 함준 보면서 잘 하시거든? 그래서 끝까지 들으시고 혹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사가 맞는 사람이 있어. 강사가. 우리 뭐 여러 강사가 있잖아요. 그럼 제 강의가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제 강의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당연히.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함준범 변호사 강의가 맞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크로스로 해가지고 강의를 많이 해놓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 강의가 있다. 왜 헌법 강의는 변호사님 강의가 없는데요? 라는 분이 있어. 맞습니다. 헌법 강의 제 강의 없어요. 왜? 헌법은 별로 재미가 없거든. 내가 이렇게. 그래서 그러나 이 판에 또 제 강의가 있습니다. 항상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 공개 강의하고 등록은 많이 하셨는데 실강에 오시면 사람들이 많이 없죠? 그렇죠?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고 저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우리 크리미널로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제가 좀 스타일을 바꿔서 좀 더 바꿔서 좀 타이트하게 좀 한번 나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쭉쭉 따라오세요. 크리미널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크리미널로에서 뭘 것 같아? 그렇지. 인텐트가 제일 중요해요. 무슨 말이죠? 우리 톨치에서 인텐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는 톨치를 하는데 인텐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크리미널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인텐트다. 어느 시에? 행위 시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크리미널로는 항상 행위 시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인텐트 한번 배워보자. 인텐트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스페시픽 인텐트하고 제너럴 인텐트가 있습니다. 오케이?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그냥 보시면 돼요. 스페시픽 인텐트하고 제너럴 인텐트가 있습니다. 그쵸? 스페시픽 인텐트라는 건 뭐냐면 행위 시의 결과까지도 의도하는 거예요. 스페시픽 인텐트. 쉽지? 내가 A라는 사람 때리려고 해서 어이씨 놈 새끼 일로 와. 그래서 빵! 그죠? 이거 뭐다? 배럴이다. 그치? 그런데 내가 행위 시의 결과까지 의도했어 안 했어? 이 새끼 이리 와. 내 때려야지. 빵! 때렸어. 행위 시의 결과까지 의도했어 안 했어? 의도했어. 이게 스페시픽 인텐트야. 오케이? 그럼 제너럴 인텐트는 뭐냐면 제너럴 인텐트는 내가 행위 시에 결과는 예상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계열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스타벅스에 엄청 날씨가 추워. 우리 미국이니까 스타벅스. 미국 변호사입니까? 스타벅스에 너무 날씨가 추운 거야. 근데 그 추운 날씨에 걸어가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 걸어가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전화했어. 그래, 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오빠 헤어지재. 왜 안 받아? 왜 받죠? 왜 받지? 그런데 스타벅스를 딱 그 우울한 마음으로 그 추운데 딱 들어갔는데 스타벅스에서 유리창 앞에서 두 청춘 남녀가 손잡고 막 사랑을 속삭이고 있어. 열받아 안 받아? 봤지? 그래서 짱돌을 들어가지고 유리창을 빵 깨려고 했어. 그 여자하고 남자를 맞추려는 의도가 아니라 딱 들고 유리창을 깨려고 빵 깼어. 깼는데 그 여자들이 맞았어. 그 청춘 남녀가. 그쵸? 행위 시에 나의 의도는 뭐야? 유리창을 깨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녀를 유리 파편을 맞추려는 의도는 없었잖아. 그치? 그런데 맞았어. 그치? 그게 제너럴 인텐트야. 뭐냐면 행위 시에 내가 그 행위 시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았지만 행위로 말미암아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그렇지. 그게 제너럴 인텐트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게 substantial certainty라고 하는데 그런 건 그냥 들어만 나. 오케이. 그래서 제너럴 인텐트. 그러면 봐. 제너럴 인텐트는 이렇게 보면 돼. 제너럴 인텐트 안에 스페시픽 인텐트가 포함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트랜스퍼드 인텐트를 설명하기 전에 두 가지만 설명하자. 그래서 인텐트에는 스페시픽 인텐트가 있고 제너럴 인텐트가 있다. 스페시픽 인텐트는 행위시의 결과까지 의도하는 거고 제너럴 인텐트는 행위시의 결과까지 의도하진 않지만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으면 제너럴 인텐트를 인정해서 범죄에 맞는 인텐트를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트랜스퍼드 인텐트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배러리에 대해서 한번 배울게요. 어차피 크리미널에서도 배러리가 나와. 하지만 배러리 어설트는 크리미널에서 중요한 의제가 아니야. 중요한 범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톨치에서 다뤄줘. 오케이? 톨치에서. 하지만 한번 해보자요. harmful.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폭행이야. 그죠? 내가 에이 오늘 놈 자식 때려야지. 빡 눈탱이 때렸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 그건 뭐야? harmful하다는 거.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나와 안 나와 시험에? 이런 건 안 나와. 이런 건 어떻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건 너무나 당황해하잖아. 폭행인데, 그치? 그런데 우리가 항상요, 구성요건을 여기에 넣어놔야 돼. 이거 넣어놓지 않으면 한 문제도 1분 38초에 못 풀어. 1분 40초에 못 푼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구성요건대로 생각해야 돼. 1번이 아니야. harmful하지도 하고 offensive하지도 않아. 그럼 컨택하고 플랜티브 퍼슨을 생각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되죠? 그래서 뭐다? 구성요건 순서대로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은 or offensive야. 우리 offensive라고 하면 반대말 뭐 defensive다라고 막 얘기하잖아. 그쵸? 제가 9월 달에 무료 공개 강의할 때는 크리미널 로를 합니다. 왜? 여름 학기가 크리미널로 비학기 과정에 크리미널로 크리미널 프로시저 에비던스가 있기 때문에. 그럼 3월 달에 개강할 때는 뭘 할까요? 그렇지. 톨치를 합니다. 그죠? 왜? 여름 학기에 톨치가 있으니까. 그치? 근데 톨치를 하는 게 좀 더 편해. 오펜시브라는 건 여기서 공격적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몸에 내 허락 없이 손대는 걸 오펜시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우리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하고 그 단어가 갖는 법률적인 의미하고 잘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펜시브는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게. 그래서 내 몸에 내 허락 없이 손대는 거야. 그럼 컨택이 있어야 되지. 그치? 왜? 폭행이니까. 그러면 봐. 컨택에는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인다이렉트 컨택이 있고요. 그것도 다이렉트 컨택이 있어. 저 새끼 봐라? 저 싸가지 없네? 일로 와! 빵! 이게 다이렉트 컨택이야. 그쵸? 인다이렉트 컨택은 뭐야? 우리 옛날에 그 놀이터나 모래사장에서 어떻게 모래 막 파. 그쵸? 거기다 물 넣어. 또는 뭐 넣어? 오줌도 싸. 어린애들. 그쵸? 그 다음에 위에다 신문지 딱 깔아. 그 다음 그 위에다 어떻게 돼? 모래 쫙 뿌려놓지. 근데 A라는 놈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 거기에 뚝 빠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리가 젖었어. 이건 뭐야? 배럴이죠. 그쵸? 왜? 그것이 인다이렉트 컨택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1교시 끝나고 우유를 나눠줬거든요. 우유를 나눠줬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내가 장난치려고 어떻게 돼? 주사기에다가 설사약을 해가지고 그 우유에다가 넣었어. 그 여자친구가 그걸 먹고 어떻게 배탈이 났어. 그래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해. 이거 뭐야? 인다이렉트 컨택이야. 이해되시죠? 이거는 제 경험담입니다. 오케이? 우리 그렇게 장난 놀았어. 그때는. 그죠? 봐.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거는 뭐 교육적인가? 성관계를 했어. 그죠? 남녀가 사랑해서. 근데 성병이 옮을맞어.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거 무슨 죄야? 그래, 배럴이야. 이해됐어요? 왜? 그렇지. harmful 하기도 하고, offensive 하기도 했다라는 얘기. 아니, offensive가 아니라 harmful 했잖아. 손병이 올랐으니까. 그건 폭행, 배럴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만 그냥 대강 해서.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anyway,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은 거야. 내가 동의하지 않은 거야. 내가 성관계는 했지만 성병까지는 어떻게 돼? 동의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러니까 동의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따 얘기할 거예요. 봐, 그래서 이따 얘기할 거야. 레이브는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컨센트가 있어야 돼. 이거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 컨센트가.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lawful한 컨센트가 있어야 돼. 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컨센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이게 구성 요건이야. 이해되죠? 레이브에 대해서는. 그치? 그러면 봐. 배럴리는 나왔으니까 마저 할게요. 배럴리의 구속력, 디펜스 중에 컨센트가 있어.
그치? 컨센트가. 이 컨센트에는 두 가지가 좋아. 스콥이 있어야 되고, 오서러티가 있어야 돼. 이거 안 적어도 돼. 반드시 컨센트는 스콥이 있어야 되고, 오서러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이해되지? 이해되죠? 이건 뭐냐면, 내 친구가 술 먹으면 나 딱일 때려달래, 항상. 그 친구, 우리 27일날 내일 만나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인데, 걔는 그런 애가 있어요. 지금은 저기 광고쟁이 하고 있는데, 유명한 데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이직해고 다른 데 다니는데, 걔는 술 먹으면 딱일 때려달래. 아이씨, 딱일 때려. 아, 짜증나. 하지 마. 그러니까, 기태야, 내가 정신 차릴게. 쟤 딱이 안 되면 때려.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일 한 대 딱 때렸어. 이해되죠? 이해되죠? 근데 이빨이 2개 부러졌어.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이빨 2개 부러졌으니까 열받잖아요. 내가 때린 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야. 근데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기태야, 나 이빨 2개 부러졌어. 그래? 어떡하냐? 나는 네가 딱이 때리라고 딱이 때려줬는데? 기태야, 이빨 2대가 물어내. 내가 물어내야 돼, 안 물어내야 돼? 알면 얘기하지 말고, 물어내야 돼. 안 물어내도 상관없단 말이야. 왜? 봐. 한 번 했죠? 컨택했지? 그치? 플랜티플 펄스이라는 거는 플랜티플을 컨택해야 되고, 플랜티프와 연결된 모든 것을 컨택해야 된다는 거. 요거 나중에 설명할게. 인텐트 코제이션 있었잖아. 그쵸? 인텐트 코제이션 있었잖아. 그럼 얘는 나를 배럴리로 소송할 수 있어. 그쵸? 구성요건에 맞으니까. 그러나 난 뭘로 디펜스를 할 수 있어? 컨센트로 디펜스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봐. 스콥에서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딱이 때려달라고 해서 내가 딱이 때렸잖아. 근데 만약 내가 딱이 때려달라, 걔가 딱이 때려달라 했는데 내가 주걱으로 걔 딱이를 때렸어. 이건 컨센트 스콥을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이건 벗어난 거야. 스콥을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포시어블한 리절트든 언포시어블한 리절트도 나는 책임지지 않아. 이해되시죠? 그게 인텐셔널 토시의 중요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렇게 때려달라는 동의에 대한 오서리티가 있어 없어? 내 친구는 있어 없어? 있어. 왜? 자기 몸이니까. 이해됐어? 따라서 컨센트는 디펜스가 된다라는 거야. 배럴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봐.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프리마 퍼시 케이스라고 있어. 이 프리마 퍼시 케이스라는 건 뭐냐면, 안 써도 돼요. 우리가 다 할 거니까. 프리마 퍼시 케이스라는 건 뭐냐면, 구속요건에 맞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얘기가 프리마 퍼시 케이스야. 이해됐어요? 구속요건에 해당하면 그 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게 프리마 퍼시 케이스야. 그러면 봐. 때려달라고 했어. 반증이 없는 한이야? 반증이 없나? 그러면 걔가 때려달라고 내가 때렸어. 그럼 구속요건에 해당돼, 안 돼? 다 해당되지? 그럼 난 진짜 뭐야? 배럴이야. 그치? 반증이 없는 한 배럴리로 처벌될 수 있죠? 근데 반증이 있어 없어? 그게 디펜스란 말이야. 반증이 뭐야? 컨센트로 나는 어떻게 돼? 그거를 조각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봐.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거 그냥 하나 알아두세요. 봐. 레이븐 레이브 자체가 로폴한 컨센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구속요건 자체가 로폴한 컨센트가 있어.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미널로에서는 범죄의 구속요건을 누가 입증해? 일반적으로. 그렇지, 검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봐. 구속요건 자체가 레이브의 구속요건 자체가 unlawful한 컨센트야. 그치? 그러면 레이브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다라는 걸 입증해야 돼. 그치? 동의가 없었다라는 걸 누가 입증해야 돼? 검사가 입증해야 되죠? 그러면 봐. 레이브에서는 컨센트가 디펜스로 작용할 수 있는 거야? 디펜스로 작용하는 거야? 디펜스로 작용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컨센트가 있었다라고 하면 프리마 퍼시 케이스가 돼, 안 돼? 그렇지, 안 되지. 왜? unlawful한 컨센트가 있었는데
컨센서스가 있었다라는 건 구성 요건이 어떻게 돼? 성립하지 않아 버려서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프리마 퍼시 케이스를 어떻게 돼?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뒤에 또 나오니까 이해되시죠? 왜? 컨센트는 레이에서는 뭐로 쓰이기 때문에 디펜스로 쓰이는 게 아니라 구성 요건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컨센트가 있었다면 구성 요건 자체가 어떻게 돼?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나 배럴에서는 컨센트가 구성 요건이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어떻게 해? 내 친구가 자기 때려달라고 해서 내가 때려버렸어. 그러면 한펄했고 컨택했고 플랜티플 컨택했고 인텐트 코제이션 있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뭐를 나는 디펜스로 할 수 있어? 프리마 퍼시 케이스가 되지만 내가 컨센트를 디펜스로 해서 어떻게 돼? 그것을 조각시켜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도 한번 알아.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넘어간다. 그 다음에 플랜티플 퍼시라는 건 뭐냐면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이야. 내가 너무 사랑하는 개가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돼? 개 목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고 있었는데 A가 내 개를 빵 찼어. 이해됐어? 나를 찼어? 내 개를 찼어? 내 개를 찼어. 그러면 나는 그 A라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배럴을 소송할 수 있어 없어? 그럼 또 조용하다. 자, 구성요건대로 생각하라니까. 나는 한펄하지 않았지? 그치? 근데 오펜스는 약간 걸려. 그치? 컨택이 있었어.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이. 나와 연결된 누구가? 걔가 나랑 목줄로 연결됐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A가 빵 찼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내 허락 없이 어떻게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을 컨택이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배럴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자꾸만 영어를 한국말로 해석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구성요건이 각각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 나오는 거는 오펜시브, 컨택, 그 다음 뭐야? 플랜티플 퍼슨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제가 4년 전부터인가? 우리 와이프가 좀 고생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생일 때는 주얼리를 사주고, 그 다음에 결혼기념일 때는 가방을 내가 사주겠다. 첫 번째, 그렇게 비싼 거를 고를 줄 몰랐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 고생하니까, 뭐,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거 사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그런 거야. 오빠, 왜? 그때 결혼기념일 때 주얼리 안 사줬는데? 내가 그랬나? 이번엔 가방 사줄 거지? 그래서, 사. 그래. 남자의 자존심 있으니까요. 네. 뭐 사줬을까? 뭐 사줘야 돼요? 채널? 채널 엄청 비싸더라고. 뭐 사줘야 돼? 뭐 사줬으면 좋겠어요? 어제 딱 들어갔어요. 딱 들었는데, 가방이 까만 뭐에 흰색으로 채널! 이렇게 써있더라.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그 가방을 내가 사줬으니까 오늘 메고 갔어. 메고 가다가 오토바이 소매치기가 어떻게 돼? 그 가방을 딱 낚아챘어. 그리고 갔어. 우리 와이프 어때, 기분이? 죽고 싶겠죠. 그쵸? 죽고 싶겠지?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근데 다행히 뭐 다치진 않았어. 그치? 가방만 쫙 채갔으니까.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그 오토바이 소매치기한테 배럴을 소송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얘기야. 왜? 봐. 와이프를 직접적으로 컨택하지는 않았지만, 그 와이프와 연결된 핸드백을 컨택했고, 오펜스로 하게 했잖아. 그치? 한펄 하진 않았지만, 그치? 따라서, 배럴이는 데미지가 구성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구성 요건이 리퀘어먼트 하지 않는다는 건 뭐야? 데미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오케이? 넘어간다. 왜냐, 인텐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한번 해줘야 돼. 어설트는 뭐냐면, 봐. 어설트도 네이버에 치면 폭행이라고 그래. 이거는 그렇게 하니까 자꾸만 틀리는 거야. 그쵸? 어설트. 그냥, 어설트다? 딱 하면 구성 요건대로 외워야 되지. 이것이 무슨 뭐 자꾸만 한국말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거는 컨택이 없는 배럴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죠? 컨택이 없는 폭행.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다 뭐가 행위를 하는 거야? 액트가 하는 거야. 그 디펜던트가. 그죠? 그런데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이걸 오미션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거 한국말로 뭐, 자귀? 부자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
apprehension. reasonable apprehension. 우리 법에서 reasonable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테스트일까요? 주관적인 테스트일까요? 이거 객관적인 테스트야. 그래서 reasonable, 우리 합리적인 그러면 되게 주관적일 것 같잖아. 법에서는 무조건 reasonable은 any person이 당신과 같은 시츄에이션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objective test라고 그래. 이해되시죠? 어프레이션은 인지야, 인지. 그냥 인지만 하면 돼. 굳이 뭐야, fear를 느낄 필요도 없어. 그냥 인지만 하면 돼. 뭐에 대해서? immediately, better에 대해서. 이것만 나온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내가 엄청나게 싫어하는 애가 있어. 이 찐남매는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가빈이가 오빠가 엄청나게 괴롭혀서 우리 가빈이가 열이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가빈이가 열이 받았는데 오빠가 저기 앞에 가고 있어. 그래서 가빈이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짱돌을 딱 들여가지고 앞에 가는 오빠를 향해서 짱돌을 확 던졌어요. 씨 맞으려고 던졌겠죠 당연히. 근데 짱돌이 다행히 맞지 않고 딱 뒤에 딱 떨어졌어. 근데 우리 무진이가 딱 보더니 어떻게 돼? 짱돌? 가빈이? 그럼 가빈이가 던진 거잖아. 그죠? 그러면 컨택이 없었으니까 배럴이 안 되지, 그치? 그럼 어솔트를 소송할 수 있느냐는 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없어? 그렇지. 맞아. 봐. 왜 할 수 없어? 왜냐면 즉각적인 배럴에 대한 합리적인 인지가 없었잖아. 이미 같은 배럴이 끝나버렸잖아. 그쵸? 끝나버렸잖아. 이해되죠? 끝나고 딱 소리 듣고 딱 뒤돌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어설트가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내가 A라는 사람이 꾸벅꾸벅 졸고 있어. 열받네? A라는 사람은 맞추려고 딱 했는데 안 맞고 뒤에 있는 칠판을 딱 맞았어. 그러니까 딱 소리 났고 깜짝 놀랐겠지, A가. 그래서 확 깼어. 그러더니 옆에 애가, 야, 너 자고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분필 던져가지고 너 맞추려다가 못 맞추고 뒤 칠판 맞았다? 라고 했어요. 열받잖아요, A가. 그래서 나를 어설트로 소송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못 봤잖아. 임대튼 배럴을 못 봤잖아. 왜? 졸고 있었으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하자. 그러면 트랜스퍼드 인텐트라는 건 뭐냐면 트랜스퍼드 인텐트라는 건 뭐냐면 트랜스퍼드 인텐트 이거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이거를 배럴이하고 어설트로 설명하지 않으면 트랜스퍼드 인텐트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A를 행하려는 인텐트가 A한테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B한테 결과가 발생했다면 A를 행하려는 인텐트가 트랜스퍼 돼가지고 B한테 어떻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이런 거야. 봐. 내가 설명하는데 얘가 막 딴지 걸고 막 질문도 막 이상하게 해, A가. 그래서, 이놈 새끼, 너 입 안 다물어? 확 던졌어. 그렇죠? 근데 A가 싹 피하고 뒤에 있는 B가 확 맞아버렸어. 이해되시죠? 일단, 첫 번째. 나는 행위시에 누구를 맞추려고 그랬어? 불필로. A.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떠한 스페시픽 인텐트가 있었던 거야? 그렇지. A를 맞추려는 배럴에 대한 스페시픽 인텐트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A가 그거를 싹 피해가지고 뒤에 있는 어떻게 B가 맞아버렸어. 행시에 내가 B를 맞추려는 인텐트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니까는 그 인텐트가 A를 맞추려는 인텐트가 B를 트랜스퍼 돼가지고 B가 나한테 뭘로 소송할 수 있어? 배럴을 소송할 수 있다는 게 트랜스퍼 인텐트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A는 나한테 뭘로 소송할 수 있어? 안 맞은 A는 그렇죠. assault. 이해되죠? 우리가 배운 게 두 가지뿐이 없어요. 엄청 많은 것 같지? 그렇지? 두 가지뿐이 없잖아. 그렇지. 왜? immediate barrier reasonable operation 있었잖아. 그래서 피했고 안 맞았고 그럼 assault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해? 뒤에 있는 사람은 transfer intent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barrier를 소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형법을 배우겠습니다. intent는 이거다. 그래서 가장 왜 자꾸만 intent를 갑자기 이렇게 배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크리미널 로에서는 이거 이외에는 나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요것만 잘 알아둬. 요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크리미널 로에서 앞에 부분은 형법 총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몇 페이지 안 돼.
형법 총론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인텐트라든가 그다음 accomplice liability 공범의 뭐 책임이라든가 이런 게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게 형법 총론이에요. 근데 형법 강론은 뭐냐 이겁니다. 그럼 형법 총론이 많이 나오겠어? 강론이 많이 나오겠어? 무조건 강론이 많이 나온다. 오케이? 이것만 알아도 크리미널로는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텐트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크리미널로 그러니까 형법에서 죄를 네 가지로 나눈 거야. 스페시픽 인텐트 크라임, 제너럴 인텐트 크라임, 멜리스 크라임, 스틱트 라이빌리티 크라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따라서 뭐만 외우느냐? 요거하고 요것만 외워. 나머지는 그냥 제너럴 다 인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도 그냥 조금 외워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 간단해. 그래서 이제 근데 요아가 외워주면 돼. 가장 툭 치면 툭 나와야 되는 거 이겁니다. 스페시픽 인텐트 크라임. 나머지는 다 제너럴 인텐트 크라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런데 제너럴 인텐트 크라임 중에서도 이게 결과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악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멜리스 크라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왜? 커먼 머더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머더야. 그래서 문제에서 커먼 머더 나오면 무조건 그 다음에 세컨 디그리 머더 이렇게 나오면 다 커먼 머더라고 생각해요. 같은 말이다. 커먼 머더, 세컨 디그리 머더, 그 다음에 그냥 머더. 심지어는 펠로니 머더까지도 거의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봐. 그래서 이게 first degree murder잖아. 그럼 여기는 어떤 머더야? second degree murder. 그렇지? 그 다음에 그냥 murder. 이것도 똑같은 커먼 머더라고 생각해. 그죠? 살인이니까 너무 결과가 중하잖아. 그 다음 arson 이거 뭐야? 이거 방화야. 그죠? 방화도 지 홀라당 태워버리잖아. 집 안에 또 뭐가 있을 수도 있어. 그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재산적인 피해가 너무 중하잖아. arson은. 그리고 murder는 뭐야?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위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멜리스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멜리스 크라임으로 아직 빼버렸어. 오케이? 그 다음에 스트릭트 라이빌리티 크라임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봐 이거야. 레지슬러티브 인텐트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 입법적인 의도가 있는 거야. 스트릭트 라이빌리티 크라임은 그것뿐이 안 나와. 그러면 우리 범죄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면 미스 디 미 너가 있고 그 다음에 펠로니가 있어. 이거 안 적어도 돼. 그냥 오케이 이거 막 적으려고 하지만 미스디미너는 뭐야? 경범죄야. 펠로는 뭐야? 중범이야. 굿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봐. 스트릭트 라이빌리티 크라임은 레귤레이션, 퍼블릭 웰페어나 그치? 메디컬이나 또 데인저러스한 머티리얼 뭐 이런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해. 이런 거는 하지 마. 오케이? 마이너 페널티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statutory rape. 요거도 하나 그냥 포함시켜놔. 비거미도. statutory rape이란 거 뭐냐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으면 그 미성년자하고 성관계를 한 성인은 무조건 뭐 한다? 스태츄토리 레이프로 처벌한다라는 얘기야. 자, 봐. 그러면 봐. 와, 제가 되게 강남 이런 말 하면 짜증난다. 제가 강남에 사는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좀 부하게 생긴 그렇다고 해. 오늘은 금요일이잖아. 그죠? 그런데 제가 대학교 영등포 신길동 목동에서 태어나고서 신길동 달동네에서 계속 살았거든요. 여아가. 그래서 제 93학번이지만 내가 2003년 2월 21일 날 졸업하고 10년 만에 졸업해서 27일 날 단돈 340만 원 갖고 제가 미국에 갔는데 그다음에 리커스타 스타커를 하면서 주말에는 16시간씩 일했거든. 제가 운전 강사 할 때 진짜 16시간 넘게 일한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언제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드라이빙 라이센스를 딸 수 있냐면 15살 반부터 딸 수 있어. 그럼 15살 반에 뭘 할 수 있느냐? 마이너들이 15살 반에 운전 드라이빙 실기시험을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15살 반에서 16살 사이에 실습을 해야 돼. 한 40시간 정도. 그 다음에 16살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 시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드라이빙 인스트럭터였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 우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받고 해. 딱 나가. 어휴, 15살 반이라고 그러는데, 나 25살인 줄 알았어. 걔는, 그쵸? 걔는 막 신체가 너무 크잖아. 그쵸? 그러니까 막, 그 다음에 막 미니스커트 입고 나오고 막 애들이 막 그래요. 막 화장 뭐 당연한 거고. 그러면, 얘 15살 반이 얘네가? 우린 되게 어리잖아요. 동양인은. 지금도 뭐, 지금도 가면 다, 술 사러 리코스타 가면 다 아이디 보자고 그래요. 그죠? 동양 사람들은, 물론 그게 원칙이야. 아이디 보는 게. 그래서 다 하지만, 동양 사람, 우리가 흑인을 잘 구별 못 하듯이, 얘네들도 동양 사람들 잘 구별 못 해. 따라서, 15살 반짜리가 자기 언니의 주민등록을, 걔네들은 주민등록이라는 게 없거든. 드라이빙 라이센스가 다 그냥 주민등록처럼 해. 그 드라이빙 라이센스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남자하고 데이팅 앱이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저희 지부장이 있어가지고 갔었거든요, 도쿄에. 일본에서 데이팅 앱이 엄청 유명하더라고. 그걸로 해서 만나, 그냥 막. 우리 한국에서는 별로죠. 그죠? 우리도 한국에서 그 데이팅 앱으로 만나가지고 사귀고 그런 영화 있었잖아. 뭐지? 시험 문제 안 돼. 손석구 나오고. 손석구 몰라? 재미없구나. 그 있잖아. 그 손석구 나오고, 걔 여자 있죠? 누구지? 전종. 그렇지, 전종. 그래. 손석구하고 나오고 전종소 나온 거. 그 되게 인기 있었는데, 여하가 그 데이팅 앱. 그래, 데이팅 앱으로 만났어. 그래서 그 성인 남자가 혹시 미성년자일지 모르잖아. 그래서 혹시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22살인데요? 그랬어. 너 그럼 드라이빙 라이센스 있냐고. 예, 있어요. 딱 보여준대. 얼굴도 똑같고 위조된 걸 누가 알아? 그래서 딱 보면 22살이야. 그래서 모텔에 가서 잤어. 자고 딱 나오는데 경찰이 딱 서 있는 거야. 일로 와. 너 뭐야? 그러니까, 저 아저씨가요. 저 꼬셔가지고 호텔 간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분명히 드라이빙 라이센스까지 다 해서 우리 데이팅 앱에 만나가지고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제가 갑자기 겁나잖아. 너 몇 살이야? 저 15살 아니에요. 아니, 15살, 너 드라이빙 라이센스 보세요. 22살 되는데, 딱 보니까 22살 돼 있어. 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누나 거 제 사진만 붙인 거예요. 언니죠. 누나면 큰일 나지. 그쵸? 언니 거 이거 붙인 거예요. 라고 한 거야. 근데 그게 맞아. 이해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은 스태츄 레이브로 기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스트릭트 라이빌리티 크라임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결과범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주의 의무를 기울이고 아무리 내가 어떻게 돼 법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미성년자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스태츄 레이브로 차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거 왜 그러냐? 그렇지. 이것 때문에. 입법적인 의도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입법적인 인텐트가 있어? 레지슬러티브 인텐트.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적인 의도 때문입니다. 그럼 미성년자는 처벌도 안 돼. 스태츄 레이브로 처벌도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이해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selling liquor minor. 똑같은 거야. 내가 리커 스타래. 우리 리커 스타가 리커 이거 봐. 리커야. 리커 스토어야. 그렇죠? 이거 한국 사람들 되게 많이 해. 우리 LA 폭동 아시죠? LA 폭동이 자, LA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LA가 있어. 그럼 원텐 타고 쭉 올라가면 LA 다운타운까지 갈 수 있어요. 뭐 살짝 바깥하게 하는데 여기에 캄프턴이라고 있어. 캄프턴이라는 시리가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칼슨이라는 데가 있어요. 칼슨.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위험한 데가 칼슨하고 캄프턴 사이에 있는 공장지대예요. 공장지대. 난 몰랐어. 캄프턴은요. 아직도 치킨집에 방탄유리 있습니다. 캄프턴은 거긴 다 100% 거의 흑인이에요. 근데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제일 위험한 여기 공장지대 리커스터에서 일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스타커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콜라 이렇게 빼 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음료수 빼 드시잖아요. 그 뒤에 내가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빼먹으면 나는 뒤에서 채우고, 저기 창고 가서 재고조사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래서 16시간씩 일했는데, 전 재고조사 엄청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멕시칸하고 같이 일했었거든요. 막 들어온 거예요. 미스터 킴! 그럼 왜? 라버, 이런 거야. 뭘 라버? 안 달래. 뭐든 하여튼 안 달래는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야. 이리 와보래. 컴온. 그래서 가봤더니 이미 2명이 와가지고 이미 권총으로 들고, 난 몰랐지.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금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렇게 위험한 동네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요 지점에서 LA 폭동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캄프턴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와가지고 코리아타운을 털기 시작했어. 왜 그러냐면 코리아는 현금이 많아. 그래서 코리아 현금이 왜 많았냐면 LA 다운타운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했던 게 리커스토어예요. 리커. 왜? 현금 박치기. 여기서 뭐도 팔면 로또도 팔아. 근데 리커스토어는 뭐냐면 편의점 가면 좀 달라. 리커스토어는 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음료, 이거 위주로 팔아.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 그냥 갖다 놓은 거야. 그 다음에 복권도 팔고, 리커스토어는. 그래서 A랑 똑같아. A라는 학생이 15살 반이야. 근데 형 거를 위조를 했어.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그래서 술을 샀어. 드라이버 라이센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25으로 되어 있어. 얼굴 딱 보니까 너무 노안이야. 25 이상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술을 팔았어. 팔고 딱 나오는데 경찰이 어떻게 돼? 잠깐 들어오자. 딱 들어왔어. 너 지금 술 샀어? 너 지금 몇 살이야? 실토를 했어. 15살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돼? 판 사람들, 저 라이센스 봤는데 25이었는데요? 라이센스 보여서. 너 이거 누구 거야? 형 거 제가 잠깐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미성년자한테 판 그 주인은 strict liability crime인 selling liquor to minor로 차지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legislative intent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 더. 비거미는 뭐냐면 이거 중원입니다. 중원. 우리 일부 다처제가 있는 주가 어디예요? 미국에서. 그렇지. 유타. 그죠? 유타. 그것도 원래는 헌법적으로 안 돼. 근데 거기는 관습법적으로 그렇게, 거기 종교가 뭐지? 그래. 몰몬교교 때문에 거기 일부 다처제 같을 텐데. 괜찮아요? 나는 안 좋아. 나는 별로 그렇게. 아니, 한 명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물론 내 마누라도 와이프도 어떻게 돼? 힘들어 할 거야. 그러니까 서로 힘든데, 일부 다쳐가 있어 봐. 얼마나 힘들겠어. 난, 별로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아. anyway. 그런데, 어떻게 돼? 자기가 속이고 또 결혼하는 겁니다. 예, 이게 중원. 이것도 strict liability crime이야. 오케이? 저 몰랐는데 이 사람이 또 결혼한 거? 그래도, anyway, 네가 확인했어야지. 오케이? 따라서 이겁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하자. 그러면, strict liability crime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는, 미스디미너가 가능성이 높을까요? 펠러니가 스트릭트 라이빌티 크라임으로 범죄로 되는 게 더 높을까요? 펠러니야 미스디미너야? 그렇지, 미스디미너. 이해됐죠? 너무 중요한 거를 레지슬러티브 인텐트를 해가지고 그냥 결과범으로 스트릭트 라이빌티를 하면 너무 그것이 어떻게 과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헌법 8조 위반이 됩니다. 오케이? 그거 하나. 그래서 스트릭트 라이빌티 크라임이 딱 이것만 알면 돼. 이건 넘어가. 자, 봐. 그 다음에 하나하나 볼게요. 자, 스페시픽 인텐트 크라임이야. 봐. 스페시픽 인텐트 크라임은 너무 중요해. 그래서 따라서 스페시픽 인텐트 크라임은 툭 치면 툭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아느냐. 인코트 크라임이야. 인코트 크라임이라면 뭐냐면 아직 미실행한 거야. 내가 나 A라는 놈 나 진짜 집에 가가지고 거기 금송아지가 있으면 내가 그거 훔쳐버릴 거야 라고 했어. 그러면 뭐에 대한 거야? 절도를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아직 이미 안 간 거야. 실행을 한 것이 아닌 게 인코트 크라임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 이건 뭐냐? solicitation. 오, 괜찮네? solicitation.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교사야, 교사. attempt. 이건 뭐야? 우리나라 말로 미수야, 미수. 그 다음에 conspiracy.
우리나라 말로 공모야, 공모. 오케이? 따라서, 자, 넘어간다. 요 두 번째 칸 뭐야? 두 번째 장 보세요. 구성 요건 보십시오. 솔리스테이션, 봐. 솔리스테이션은, 인코에이트 크라임은 세 가지가 있어. 솔리스테이션, 어템프트, 컨스피러시가 있습니다. 우리 솔리스테이션부터 보세요. 이건 교사야, 교사. 오케이? 자, 이게 스피시픽 인텐트 크라임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야? 행위 시의 결과까지도 이야기해야 돼. 근데 교사하는 거야. 대표적인 교사 보면 어떤 거지? 그 살인교사.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야? 어떤 건달 사건들 있잖아요. 그쵸? 건달 사건 일어났어. 그쵸? 우리 건달 대표라고, 대장? 건달 대장? 뭐지? 건달 대장이라고 그러나? 두목, 그렇지. 두목. 그래. 건달 대장 두목. 그렇죠? 두목이 행동대장한테 이런 거 아니야. 야, 씨, 저 죽여버려. 이게 교사예요. 무슨 말, 실행에 착수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러니까 내가 교사한 거야. 그게 솔리스테이션이야. 봐. 그러면 그 두목이 술을 먹고 딱 있었어. 룸사롱에서. 근데 웨이터가 말도 안 듣고 깝죽거려. 열받죠? 근데 혼자뿐이 없었어. 그렇죠? 근데 옆방에 또 어떻게 돼? 이 서진 룸사롱 사건이라고 있죠? 그거 진짜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서진 룸사롱 사건이라는 거 몰라? 그 유튜브에서 찾아봐. 그것까지 말할 수 없고. 서진 룸사롱 사건이 있어. 그런 게. 옛날에는 저 룸사롱, 호텔 막 이런 걸로 이권 다툼해가지고 막 칼부림 나고 그랬잖아요. 낭만의 건달이라고 하면, 건달 되게 좋은 말이잖아. 그죠? 건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깡패, 양아치지. 그죠? 건달은 되게 좋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 그 건달의 낭만의 시대를 양아치 시대로 전환시킨 건달은 누구야? 요거는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김두한 시절 때는 막, 야, 일로 와. 막, 바람 쏘, 뭐 하면서 싸우잖아. 근데, 회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건달의 그 낭만의 시대를 양아치로 만든 건달이 누구지?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어. 죽었나? 누구야? 그걸 모르는구나. 대표적인 건달,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건달 누구야? 그렇지, 조양은. 조양은이에요. 예. 조양은이 직업이 뭐죠? 지금 직업이? 목사. 개나 소나 다 목사야. 내가 보니까.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종교에. 조양은이가 했대요. 그래서 조양이가 칼을 많이 잘 썼다. 그랬더라. anyway, 그치? 그래서 두목인데 여기 김태촌하고 조양은 상당히 쌍벽을 이었잖아요. 그죠? 김태촌, 예를 들어서 김태촌이 술을 먹고 있는데 조양은하고 막 죽일 듯 살 듯 세력 다툼이 있었어. 그렇죠? 근데 조양은이 옆방에 있다라는 걸 웨이터한테 들은 거야. 그래서 딱 행동대장한테 딱 전화를 했어. 근데 안 받아. 그죠? 그때 당시에는 삐삐도 없었잖아. 여하간.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앤서링 머신이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앤서링 머신에 딱 남겼어. 야, 행동대장, 너 지금 이 음성 들으면 너 빨리 와가지고 지금 옆방에 조양은 있으니까 조양은 처리해. 딱 끊었어. 그죠? 그러고 나서 조양은이 그냥 술도 안 먹고 그냥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김태춘을 죽일 수가 없잖아. 근데 마침 행동대장도 술을 먹어가지고 꽐라가 돼서 그 음성을 못 들었어. 그죠? 그러면 김태춘은 조양은의 머더에 대한 교사범으로 솔리스테이션으로 차지가 됐냐는 거야. 차지가 되냐는 거, 기소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야. 있어, 없어? 너무 길게 얘기했잖아. 있어야지. 없으면 이렇게 그건 뭐냐면, 봐. 솔리스테이션이라는 거는, 또는 내가 지나가는 A가 꼴보기 싫어. 근데 내가 먼저 때리기는 뭐해? 그래서 옆에 있는 B한테, 야, 너 A 좀 가서 때려라. 근데 옆에 있는 B는 귀머거리야. 내 말을 들을 수가 없어. 이해되시죠? 그래도 솔리스테이션이 차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솔리스테이션은 내가 스페시픽 인텐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 순간, 제3자한테 얘기하는 그 순간, 그렇죠?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그 순간 차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따라서 귀머거리한테 얘기했든 또는 앤서링 머신에 얘기해서 그거를 듣지 못했던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만 나와, 솔리스테이션은. 그래서 솔리스테이션 했어? 내가 A라는 행동대장한테 어떻게 조양을 죽여버리라고 했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진짜 죽였어. 조양은을 예를 들어서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솔리시테이션 앤 머더로 차지돼? 살인이 머더잖아, 그렇지? 솔리시테이션 앤 머더로 차지되지 않는다. 솔리시테이션은 모든 죄에 멀지된다. 멀지된다는 건 뭐야? 멀지. 합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솔리시테이션 한 이후 결과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돼? 솔리시테이션 앤 머더는 답이 돼, 안 돼? 안 돼. 왜? 솔리시테이션 모든 범죄에 멀지되니까. 심지어 인코어트 크라이밍 어템프터 컨스피러시한테도 머지돼. 이해돼? 그래서 답에 솔리시테이션 N 나오면 다 답이 아니야. 아니야. 이해됐죠? 그거 하나만 알아줘. 그 두 가지만 알면 돼. 어템프트라는 거는 뭐냐면 컨스피러시 먼저 하자. 컨스피러시는 공모야. 공모. 자, 그런데 자, 요거 한번 보자. 그래, 요거 알았죠? 요거 impossibility는 불가능해. 뭐가 불가능하냐? 실행에 들어가기에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디펜스가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이미 내가 스페시픽 인텐트를 가지고 얘기했잖아. withdraw 할 수 있어? withdraw. 철회할 수 있어? 철회도 못해. 이미 어떻게 돼?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제3자에게 얘기하는 그 순간 솔리시테이션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컨스피러시 여기 보세요. 컨스피러시는 건 뭐야? 공모야. 공모. 그렇죠? 공모하는 건 결과적으로 뭐야? 몇 사람이 있어야 돼? 두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스페시픽 인텐트 크라임이니까 그 두 사람이 guilty of mind가 합치가 돼야 돼. 합쳐가 돼야 돼. 그렇지? guilty of mind가. 이해되시죠? 합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컨스피러시가 아니야. 이해되시죠? A하고 B가 야, 이랬어. 야, 우리 저희 가가지고 김기태 변호사의 집에 금송아지 엄청나게 큰 거 있으니까 야, 훔치자. 오케이! 이러면 어떻게 돼? 일단은 컨스피러시. 그런데 요즘은 overt act가 필요해. 이 overt act라는 건 뭐냐? 준비 단계가 어느 정도 행위가 있어야 된다면 의사만 합치가 되는 게 아니라 준비 단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모던 룰이야.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 guilty of mind만 있으면 컨스피러시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잘 풀려.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인코어트 크라임 중에 솔리시테이션은 모든 범죄에다 멀지가 돼. 심지어 어템프트나 컨스피러시까지도. 자, 어템프트는 미수잖아. 미수. 그러면 자, 미수는 뭐하고 잡아? 자, 이렇게 하면 attempted murder and murder. A가 이렇게 돼 있어. A, B, C, D 이렇게 네 개가 있잖아요. 객관식에. 근데 attempted murder and murder로 돼 있어. 이거 답이 아니야. 아니야. 왜? 살인 미수하고 살인이 같이 있을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attempted는 반드시 본범한테만 머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attempted murder and murder는 어떻게 돼? 말이 돼, 안 돼? 안 돼. 이미 살인이 있었는데 뭐 살인 미수야. 그렇죠? 따라서 attempted는 이미 실행에 착수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가 안 나타난 거잖아. 근데 attempted murder and murder라는 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미 murder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attempted murder는 murder에 멀지만 돼. 그러니까 본범에만 머지만 되는 거야. 솔리시테이션은 모든 범죄에다 머지가 되지만 attempted는 본범에만 머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컨스피러시는 머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코어트 크라임 중에 두 개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머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해되시죠? 라슨 앤 라버리 머지돼? 안 돼. 각각의 형량만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attempted는 뭐냐면 substantial
스텝 비얀드 미어 프리퍼레이션이야. 이거 A야. 그럼 봐봐. overt act는 미어 프리퍼레이션에 해당해. 단지 내가 김 변호사 집에 어떻게 A하고 B가 금송아지 있으니까 그걸 훔치려고 어떻게 돼? 모의를 한 거야. 그리고 overt act는 mere preparation이야. 준비 단계야. 그러면 훔치려면 뭐도 필요해? 자료도 필요하고, 그렇죠? 문 딸 수 있는 어떻게 돼? 망치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산 거야. 이게 준비 단계야. 이게 overt act야. 그렇죠? 하지만 attempt는 뭐냐면 mere preparation 단계를 넘어서 substantial한 스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어씨. substantial한 스텝까지 가야 돼. 그러면 뭐만 나오겠어? 어디까지가 substantial이냐 스텝이냐만 나오는 거야, attempt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A하고 B가 우리 집을 털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야, 다 준비했어. 뭐, 망치도 준비하고, 자리도 준비하고, 망원경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어. 야, 그럼 내일 만나자. 오늘 다 준비했으니까 내일 만나자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내일 만났어. 차를 딱 탔어. 근데 그 A하고 B하고 우리 집은 3,000마일 떨어져 있었어. 그래서 3,000마일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걸 차 타고 가려고 쭉 가고 있었어. 근데 한 200m 가고 나서 A가 마음이 바뀐 거야. 아씨, 이거 너무 죄 지는 것 같은데? 김 변호사 좀 못 사는데, 야, 돈 열심히 벌어서 금송아지 하나 샀다는데 우리가 그걸 훔칠 수 있냐? 그래서 3,000마일 떨어져 있는데 한 200m 가고 나서, 야, 차 돌리자. 안 되겠다. 야, 마음이 찝찝해서 안 되겠다. 야, 그래서 돌려버렸어.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뭘 범했어? 일단 첫 번째, 컨스피러시 차지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뭘 하려고 했어? 그치, 라스니를 하려고 했지. 날 죽이려 버리려고 그랬어? 라스니를 하려고 그랬잖아. 라스니가 절도야. 그치? 그러면 절도를 지금 행했어? 안 했지. 아직 안 했잖아. 그러면 실행의 착수에 들어가긴 했느냐라는 얘기야. 어템프트로 차지가 될 수 있냐. 컨스피러시는 맞는데 3,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200m 정도까지 가가지고 차를 돌린 게 서브스텐셜한 스텝 비욘드 미어 프리퍼레이션 단계까지 갔다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서브스텐셜 스텝으로 갔다고 인정될까? 안 될까? 응? 안 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미어 프리퍼레이션 단계까지를 넘으면 다 서브스텐셜 스텝이야. 차를 타고 어떻게 돼? 시동을 건 거도 서브스텐셜 스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 오케이? 그것이 3,000마일인데 200m 갔다. 이건 다 속이려고 하는 거야. 이미 준비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돼? 만나서 차에 시동을 걸었다. 조금이라도 갔다. 라고 하면 서브스텐션 스텝까지 갔다라고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뭘 할 수 있어? 솔리스테이션 돼, 안 돼? A, B가 솔리스테이션으로 차지될 수 있어, 없어? 참, 될 수 있다. 그러나 솔리스테이션은 어디에 멀지가 된다? 컨스피러시에 멀지가 된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 공부했으니까 이제 컨스피러시 되는 거고. 그러면 얘네 지금 어떻게 돼? 뭐 하려고 그랬어? 라스니 하려고 그랬지. 근데 실행 착수는 됐지만 라스니가 발생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컨스피러시 앤드 attempted 라스니로 차지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컨스피러시는 attempted는 멀지 된다며. 그쵸? 그럼 attempted 라스니가 컨스피러시에 멀지 돼? 안 되지. 그쵸? 본범인 라스니에만 되는 거지. 그러면 컨스피러시는 멀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컨스피러시 and attempted 라스니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inchoate crime은 아직 미실행한 단계야. 그쵸? 실행의 착수에 일어나니까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그 세 가지야. 그건 solicitation, attempt,
컨스피러시야. 그러면 솔리시테이션은 뭐야? 본범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다 머지되는 거야. 어템프트는 본범에만 머지돼. 그렇죠? 그래서 어템프티드 머더 앤 머더는 답이 아니야. 머더지 그냥. 컨스피러시는 어떠한 범죄에도 머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솔리시테이션의 어템프트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머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봐. First degree murder. 오, 지금 specific intent crime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 specific intent. First degree murder. 그 다음에 더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specific intent는, 우리가 specific intent는 뭐라고 그랬어? specific intent는 general intent 안에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general intent가 어떻게 돼? 더 넓은 개념이야. specific intent는 그 안에 있는 거야. 그걸 내가 느끼게 해줄게요. 좀 이따가. 오케이, 봐. 그래서 봐. first degree murder는 뭐냐면, 여기 murder 있잖아. common murder가 또 뭐 그냥 murder, 그다음 second degree murder라며. 그쵸? 그러니까, 근데 first degree murder가 왜 저게 뭐냐, specific intent crime에 들어가는 거야. 라는 거를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자. first degree murder는 반드시 specific intent. 예를 들어서 A하고 A의 와이프는 주말 부부야. 주말 부부는 몇 대가 공을 들여야 되죠? 주말 부부는 3대가 공을 들여야지 주말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 진짜 주말 부부인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할까 말까 합니다. 왜냐면 주말에 만나잖아? 싸울 일이 없어. 너무 반갑잖아. 그렇죠? 싸우려고 하면 다시 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주말 부부 하는 사람이 행복도가 내 주위에 보면 높은 것 같아. 그 대표적인 게 그 한국전력. 그죠? 나주에 있잖아. 한국전력이. 그죠? 나주에 있다가 KTX 타고 와서 주말 보내고 또 가고. 그리고 세종시에 있으신 분들도 출퇴근 잘 안 합니다. 그래도 여하가 그래.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마누라가 비하고 바람 피고 있어. 그 눈이 뒤집혀 안 뒤집혀? 뒤집혀. 근데 지금 죽일 수는 없어. 그래서 얘가 하나하나 준비한 거야. 총도 사고 내가 죽일 날짜도 딱 하고. 왜냐면 걔가 또 내가 갔을 때 얘가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주에 가는 척하고 월요일 날 출근 안 한 거야. 연차를 내고. 그래서 어떻게 돼? 집 주위에 총을 딱 겨누고 있었어. 근데 그놈이 온 거야. 그래서 방아쇠를 빵 당겼어. 그놈이 죽어버렸어. 이게 뭐다? First degree murder다. First degree murder는 specific intent를 가지고 있고 반드시 플러스 무슨 단계가 있어요?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A가 B하고 술을 먹고 있었어. 근데 B가 계속 가족 욕을 하는 거야.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야? 가족이잖아요. 그죠? 나를 뭐 블레임하는 건 친구끼리 괜찮은데 가족을 피가 쏟잖아. 그 다음에 무슨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 정치 이야기하고 종교 얘기는 또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뭐 네가 좋다. 뭐 정치 이거 팩트니까 검찰총 폐지됐습니다. 그렇죠? 78년 만에 오늘 정부조직법 통과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들어올 때 네이버에 있는데 여하간 이제 그러면 중앙지검은 뭘로 바뀌는 건가? 그죠? 검찰들이 여하간 폐지됐다 그러더라고요. 여하간 그랬어. 그렇죠? 준비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건 어때요? 이거는 A하고 B하고 얘기를 했어. 근데 가족을 막 욕하는 거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재떨이로 머리통을 한 대 빵 때렸어. 근데 B가 죽어버렸어. 이해되시죠? 그러면 A가 B를 죽여버렸어. 그치? 재떨이를 들어가지고 땅 쳤을 때는 결과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 그치? 죽이려고 했어, 진짜. 또는 자기가 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열받아가 총으로 빵 쏴가지고 B를 죽여버렸어. 이건 스페시픽 인텐트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는 first degree 뭐다? 아니야. 왜? 준비 단계가 없어. 만약에 이 새끼를 한번 내가 죽여야지. 만약에 매일같이 가족을 막 술 먹으면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총을 준비해 왔어. 근데 이날따라 어떻게 돼? 가족 얘기는 안 하고 내 칭찬만 해. 그리고 돌아갔어. 이해되시지? 그러면 어떻게 돼?
안 죽였잖아. 그럼 만약에 죽였으면 어떻게 돼? 그럼 first degree murder야. 왜? 죽이려고 어떻게 돼? 총을 가지고 바에 왔으니까. 그러면 준비 단계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하루 정도 준비하면 준비 단계가 있는 거냐? 아니면 1시간이라도 어떻게 돼? 준비하면 준비 단계가 있는 거냐라는 거죠. 뭐야? 시간에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거를 코트에서 준비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first degree murder로 차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발적으로 딱 죽여버렸다. 이거는 first degree murder가 아니라는. 하지만 여하간 준비 단계에 있든 없든 여하간 A, B가 싸우다가 술을 먹다가 가족을 너무 건들고 나를 너무 욕해가지고 어떻게 해? 주방에 있는 칼로 어떻게 돼? 꾹 찔러 죽였어. 이거는 어떻게 돼? 스페시픽 인텐트가 있는 머더야 아니야? 그치. 스페시픽 인텐트가 있는 머더야. 따라서 머더의 인텐트는 4가지가 있다라.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first degree murder는 스페시픽 인텐트 크라임에 해당하지만 뭐다? 반드시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라스니 요거 보자. 넘길게요. 자, 3쪽 한번 보세요. 3쪽. 요거 용어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accomplice liability. 있죠? 보이시죠? 3쪽에 accomplice liability. 이거 공범의 책임. 그냥 그렇게 써놔. 공범의 책임이야. specific intent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범이야. 봐. 왜 specific intent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accomplice liability는 딱 2문제만 나와. 어떤 문제? accomplice liability는 specific intent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하고 자, 맨 밑에 accessory after the fact가 있어. after the fact가. 그치? accessory after the fact. 이것뿐이 안 나와. 자, accomplice liability는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배울 거야. principle이란 건 뭐야? 주범이야. principle in the first degree, principle in the second degree, accessory before the fact, accessory after the fact가 있어. accessory after the fact는 여기 나와 있죠? 그쵸? 또 할 게 많은데. 또 모르는 눈빛을 보니까 무슨 소리야라고 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accomplice liability. 이거는 공범의 책임이야. 근데 여기에는 principle in the first degree가 있어. 그 다음에 2번은 principle in the second degree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3번은 accessory before the fact야. before the fact가 있어. 그 다음에 4번은 accessory after the fact야. after the fact. 이게 4가지가 있어. 그러면 봐. accomplice liability는 이거는 그냥 specific intent야. specific intent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건 왜냐면 자, accessory in the first degree라는 건 뭐냐면 같이 A, B가 야 우리 강도짓 하러 가자. 저 은행 털자. 같이 간 거야. 같이 가서 같이 턴 걸 accessory in the first degree라고 그래. 근데 accessory in the second degree라는 건 뭐냐면 같이는 갔는데 A는 어떻게 돼? 망을 보고 그리고 차에 타고 있었고 B는 어떻게 돼? 강도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는 A는 뭐야? 직접 강도짓은 하지 않았지만 그 현장에 같이 가가지고 어떻게 돼? 대기하고 있었던 거야. 그것을 accessory in the principle in the second degree라고 해. 그래서 안 나와. 둘 다. 의미만 알아도 accessory before the fact라는 건 뭐냐? 이거 조폭 사건하고 똑같은 거야. 조폭 두목이 어떻게 돼? 시켜가지고 어떻게 돼? 야 행동장에 시켜가지고 야 A라는 놈 살해해. 그래서 행동장에 가가지고 A를 살해한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야? 두목은 어떻게 현장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걸 accessory before the fact라고 해.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안 나와. 이건 뭐냐면 accessory after the fact는 accomplice는 아니야. 그러니까 공범은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범죄를 저지르는 놈을 체포되거나 또는 어떻게 돼? 벌을 받는 것을 어떻게 돼? 체포되지 않도록, 벌을 받지 않도록 숨겨준 거야. 이걸 accessory after the fact라고 해. 그러면 봐.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친구가 나한테 왔어요. 우리 집에 왔어요. 12시에 초인종을 울리네.
얘는 잘 연락도 안 했는데 갑자기 12시 초인종을 울리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러니까 또 가서 너 왜 여기 왔어? 그러니까 막 헐떡거리고 있어. 그러면서 야,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되냐? 아, 뭐, 야, 너 집이 뭐 어딘데 왜 우리 집에 자려고 그래? 네 집에 가. 그러니까 야, 기태야, 하룻밤만 재워줘. 그래, 재워줬어. 그러고 나서 아침에 갔어. 야, 너 밥 안 먹고 가니까 아니, 미리 가려고. 밥이 먹히겠어요? 범죄를 저지르고 왔는데, 그렇죠? 그리고 갔어. 근데 갑자기 1시간 후에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니 그 A라는 친구 혹시 여기 자고 가지 않았냐고. 자고 갔다고. 아,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가지고 그랬는데 당신이 지금 재워주는 거예요? 그런 거야. 아,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액세서리 애프터 더 팩트로 잡아가겠습니다. 라고 잡아갔어. 잡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나는 몰랐잖아. 그렇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래서 제일 중요한 거야. 액세서리 애프터 더 팩트. 내가 뭐라 했어? accomplice liability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specific intent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면 범죄 은닉죄거든? 범죄 은닉죄. 그러면 범죄를 은닉할 specific intent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이거는 가능해. A가 우리 집에 왔어. 기태야. 뭐 어떤 일이야? 야, 12시 넘어가지고 이게 뭐야? 나도 잘라고 그러는데. 야,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 지금 경찰이 지금 오고 있어. 야, 나 좀 숨겨줄래? 아이, 안 돼. 나 좀 한 번만 봐줘라. 지금, 나 진짜, 이거 잊지 않게, 나 좀 숨겨줘. 그래서, 들어와. 그래서 하룻밤 재워줬어. 그거 갔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똑같이 1시간 후에 경찰이 왔어. 당신을 액세서리 애프터 더 팩트로 잡아가겠습니다. 잡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왜? 스페시픽한 인텐트가 있으냐. 왜? 범죄를 얘가 저지른 걸 알고 있었어. 살인을 저지른 걸 알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 숨겨줬어, 안 숨겨줬어? 숨겨줬어. 숨겨줬다는 거 결과적으로 뭐야? 체포되는 걸 어떻게 돼? 막아선 거잖아. 그러니까 액세서리 애프터 더 팩트로 어떻게 돼? 차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거만 알아두면 돼. 그래서 스페시픽 인텐트가 제일 중요한 거야. 봐. 프린서블 인더 퍼스트 디그리도 마찬가지잖아. A, B가 어떻게 돼? 강도짓을 같이 했어. 스페시픽 인텐트가 있어, 없어? 있어. 프린서블 인더 세컨드 디그리. A와 B가 강도짓을 하러 갔어. A는 망보고 있었고, B는 어떻게 돼? 은행에 들어갔어. 스페시픽 인텐트가 있어, 없어? 있어. 강도짓을. 그 다음에, 두목이 어떻게 돼? 행동대장한테 A라는 놈 죽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행동대장이 죽였어. 그럼 두목은 저놈은 어떻게 돼? 행동대장을 시켜가지고 A라는 놈을 죽이려는 스페시픽 인텐트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accomplice liability 차지가 되는 거야. 액세서리 애프터 팩트도 범죄 은닉죄야. 범인 은닉죄, 범죄 은닉죄. 오케이. anyway. 그러면 그 놈이 accomplice야? 아니지. 범죄를 같이 A의 살인을 같이 가담해서 또는 지시해서 또는 같이 거기에 가서 망보고 있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accomplice는 아닌데 범죄를 얘가 저지르는 걸 알고 숨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스페시픽 인텐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